네, 모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회동이 예정된 가운데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의 독대가 성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대치 상황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데요. 오늘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예. 자, 체코 순방에서 돌아온 윤 대통령 그러나 국내 정치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좀처럼 해법이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 이야기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2026년 입학 정원에 대해서는 원점 검토가 가능하다. 하지만 2025학년도 정원은 조정이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입장 발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정부로서는 이게 할 수 있는 한 저는 최대치의 양보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상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올해 지금 뭐 반수라든가 지원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다가 바로 지금 수시가 진행 중인데 그러면 이 혼란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특히나 이제 교육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국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이 자체가 흔들리면은 사실은 다른 것도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올해만큼은 이거는 이제 좀 약간 물론 이제 테이블에 논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정부가 올해는 어렵다고 하는 입장이 맞는 것 같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의료계의 입장을 이제 듣다 보면은 그럼 내년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니 저는 이제 일단 의사들이 좀 참여해서 어쨌든 이 여야정 협의체가 돌아가야 뭘 얘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의협 쪽에서는 아예 지금 대화를 거부하고 차단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정말 안타까운데 자 그럼 그렇다면 올해는 지금 이건 불가역의 상황이니까 그렇다 치고 내년부터는 그렇다면 정부가 뭐 제로 베이스니까 이게 뭐 좀 더 나갈지 아니면 정말 0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열린 자세로 하겠다고 하고 한동훈 대표도 최소한 올해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한다지만 어쨌든 정부가 지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더군다나 복지부 장관이 뭐 대통령 사과는 몰라도 저는 국민께 제가 사과드린다면 드리겠다고까지 이렇게 전향적으로 하고 있으니 일단 테이블에 올라와야 되는 건 제가 보기에 국민적 바람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도 조금씩 양보하는 이제 그 과정들이 좀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료계가 화답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베끼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그거는 온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의료계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열자는 정부의 고육지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좀 최선의 대답이 아니었느냐, 즉 의료계에서 좀 화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또 대통령의 사과 경지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들께 사과한다면서도 거취 표명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이 내용까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어쨌든 이 의료 대란, 이 혼란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2025학년도는 어쩔 수 없고 2026학년도를 원점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약간의 유연성을 발표를 했지만 사실 이거를 의료계에서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특히 2026학년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되면 올해 지금 이제 입시가 들어가고 있는 2025학년도에 증원되어 있는 1,509명 이 학생들을 수용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많은 학교에서는 이제 시설 투자라든지 아니면 교수 증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학교 차원에서 보면은 이걸 진짜 내년도에도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정말 정부를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올해 이제 증원돼서 뽑힌 학생들이 교육 환경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거 아니야? 이런 또 혼란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애진혁의 이 문제를 처리할 때 의료계하고 일정한 타협을 만들어 가면서 문제를 진행했었다면 이렇게까지 지금 문제가 커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아쉬움이 일단 하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 이 조규용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민께 사과드린다. 그런데 사과는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부분은 역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납득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의료 대란 수준까지 가 있고 이게 이제 의료 대란을 넘어서 입시 대란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의 일정한 책임도 함께 얘기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책임이 단지 이 조규용 장관과 또 박민수 차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좀 무리하게 밀어붙인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의 책임
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쨌든 단순히 사과에서 그칠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모레 예정된 당 지도부와의 대통령실과 만찬에 앞서서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또 요청을 했습니다.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둘이 만나는 것이 좋다. 좀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글쎄요, 독대가 성사될 것인가? 뭐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게 뭐 독대라는 측면은 지금 이게 뭐 한동훈 대표 측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또 대통령실에서 화답이 왔다 이렇게 지금 확인되는 건 아니라 지금 이제 보도에 이렇게 알려지는데 뭐 저는 당연히 독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꼬일 대로 꼬인 지금 상황에다가 지금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조사 기준으로 하면 20%대가 됐잖아요. 이게 벌써 지난주 금요일 상황인데 게다가 저 심각한 거는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당 지지율까지 함께 추락하는 이른바 트리플 악재에 그 직면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더 이 말하자면 전국을 방치하다 보면은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과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의 그런 지위라든가 영향력을 다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 즉 제가 말하는 터닝 포인트에 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게 한동훈 대표 혼자 힘으로 됩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그럼 내가 국정기조를 바꾼다고 그냥 말 한마디로 되는 겁니까? 이건 두 사람이 밀접하게 그럼 여기에 대한 위기 상황에 대한 국면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해법을 내놓는다면 그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과 대통령실이 이제는 이 위기 국면의 상황에서 원팀이라는 생각을 가져야죠. 우리 흔히 스포츠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고. 대통령이 아무리 국정 지지율,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뭔가 뭘 추진하려고 계획을 추진하려고 해도 지지율이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한동훈 대표도 결국 모든 것은 지지율로 치환되는 게 리더십의 성적이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지금 위기 상황 분명하다 인식을 해야죠. 그렇다면 저는 단순히 밥을 먹는 것보다도 밥 이상의 독대를 통해서 좀 허심탄회한 그동안 사실 우리가 윤한 갈등이라는 게 뭐 N차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불식시키고 그다음에 여권의 두 수뇌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통큰 용단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독대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다음 거기서 있는 이야기들은 다만 그 두 분이 나눈 이야기들은 밖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국정기조가 전환되고 대통령의 어떤 그런 통치 스타일이 좀 바뀐다면은 저는 한 대표도 조금 정치적 공간을 열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니까 저는 어쨌든 당위성의 차원을 놓고 봤을 땐 당연히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 속에 독대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뭐 아직까지 대통령실에서는 응답이 없습니다. 뭐 조율 중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조율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 독대를 요청했다라고 얘기한 것, 그것이 언론에 나온 것도 아마 대통령실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쾌한 입장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압박해 오는 거구나. 이런 것을 또 압박을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대통령을 압박한다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 모레 있을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국민의힘 지도부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간의 만찬이 밥만 먹고 끝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쨌든 지금의 이 의료계의 대란 상황을 좀 타개해 보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사실상 한동훈 대표의 어떤 여야 의정 협의체를 순항시켜주기 위한 그런 쪽으로 갈 공산보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당 지도부에 설득하고 전달하는 그런 자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조규용 그 복지부 장관이 오늘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어쨌든 지금 정부가 25학년도에 대해서는 불변이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여야 그 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기 위해서 의제 제한이 없어야 된다. 25학년도 부분도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것을 원점에서 막아버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레 만찬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성과를 내기에는 좀 회의적이지 않느냐라고 보이고 독대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더
독대를 지금 강하게 한동훈 대표는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이 수용되면 한동훈 대표가 모든 공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질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또 수용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속 좁게 한동훈 대표를 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비난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을 쉽게 받기도 또 쉽게 거절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은 좀 불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의 독대가 성사될지 그 여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로 저희는 좀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방송사법과 노란봉투법 등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금 국회에 되돌아온 쟁점 법안들이 이번 주에 재포결에 붙여집니다. 특히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여사 특검법, 해병대법, 또 특검법, 지역화폐법 이런 것들 거부권이 좀 행사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점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당연히 수순으로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단일 대우가 있고 그다음에 일단 정부 측에서는 이것은 수용할 수 없는 악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아마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에서 거부권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걸로 했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추천 절차라든가 수사 범위가 더 위헌성이 강화됐어요. 무조건 이거는 야당이 오케이 할 때까지 특검을 계속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럴 거면은 야당이 지명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특검과는 전혀 이거는 상이한 그런 내용의 위헌적 요소가 담긴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이걸 가지고 8명이나 이탈표가 나서 해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김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예요. 의혹만 나오면 무조건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기승전 특검인 건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탄핵 빌드업을 위한 정략적 입법으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것 또한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다. 당내 일각에서 김 여사의 사과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좀 별개의 문제로 치고 지역 화폐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정부 예산을 강제시켜서 자치단체들이 지역 화폐를 구매하면 정부 예산을 지원하라니까 이거는 국고에서 자동 지원이라는 건데 이런 국가의 어떤 재정 지원을 강제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해야죠. 근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다고 할 수 없는 거니까 다만 이 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는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 김여사 특검법, 해병대 특검법의 아무리 국민의힘 내부에 조금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은 아마 이번에는 당연히 거부권이 될 것이고 실제로 제2요구권이 온다 하더라도 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탈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 여사 총선 공천 개입 관련해서 이제 좀 총공세를 펼치면서 이탈표가 나오기를 조금 기대하겠다라는 전략인데 사실상 여당에서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고 글쎄요 이탈표가 나올까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탈표를 논의하기 전에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 아닙니까?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뒤에 자꾸만 몸을 숨기려고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쭉 그동안 얘기해왔던 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최혜병 특검법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게 벌써 얼마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입장은 정리되고 바뀐 게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 뒤에 숨어버렸어요. 또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이 지역화폐법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화폐법을 국민의힘에서는 현금을 지원한 현금 살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의 자치단체장들이 지금 현금을 살펴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마치 그러면 이거 만약에 통과 안 시키면 현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지원하겠다라는 건지 정부 여당이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대안 없이 야당이 주장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탈표가 생기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탈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국민의힘의 의원님들께서 맞춰야 된다. 그것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쟁점 법안들에서부터 벌써 정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민생 법안까지 협치 불씨를 살려나갈 수 있을지 참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1일로 예고가 되면서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또 추진 중인 이 법 왜곡죄를 상정해서 심사를 할 예정이고 검사 탄핵 절차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이건 좀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판결이나 뭐 검찰의 구형이 임박해지면 꼭 이제 말하자면 검찰 개혁을 들고 나옵니다. 평소에는 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지난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수완박법 추진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검수완박법 때문에 결국 검찰총장이 대통령 당선되는 걸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 왜곡죄가 이런 겁니다. 판검사들이 그릇된 목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했을 때 처벌하겠다. 아니 지금 현재 탄핵 절차가 있어요. 탄핵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강제하고 또 압박하겠다는 거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법을 적용하는 판검사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자기 검열을 강화해서 야당 대표나 혹은 야당에 대한 어떤 이런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목을 잡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특히 이제까지 판검사들 탄핵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기각으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옳다면은. 근데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해서 다시 잘 기각을 시키니까 이제 이걸 활로를 뚫기 위해서 아예 이걸 법 적용을 통해서 압박을 하겠다. 저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서 해소될까요? 오히려 무죄임을 입증해서 털고 가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압박하는 거 저는 오히려 판사들의 역풍을 부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이 검찰 압박 꼼수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자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시는데 지금 가려지고 있습니까? 지금의 검찰이 기승전 이재명 대표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최대의 공권력인 검찰권을 지금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이 법 왜곡죄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좀 전에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 주신 헌재에서의 이 탄핵 기각권 예를 들면은 안동환 검사도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헌법재판관 4대 5의 판결로 기각이 됐는데 기각 사유서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죄는 인정된다.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검사를 탄핵시켜서 완전히 직무에서 쫓아낼 것인가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안동환 검사가 이 검찰 내에서 어떠한 그 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검찰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기소를 잘못할 수도 있고요. 또 수사를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나서서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법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춘풍추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전 정권에 한해서는 지금 된서리 같은 수사를 하고 있고 김 여사나 아니면은 지금 국민의힘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에 관련해서는 뽐바람 같은 그런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 국민의 평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과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